여러분 어젯밤은 어떠셨나요? 깊이 잠들었나요? 아니면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 겨우 잠이 들었나요? 혹시라도 천장을 보며 잤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온 이야기라서 꼭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매가 오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 자면 이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 왜 잠자는 자세 하나로 뇌 속 쓰레기를 25% 이상 더 빨리 비울 수 있는지, 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 청소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잠드는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치매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계속 지금처럼 주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0대, 50대 아무 증상 없을 때 이미 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치우지 못한 채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 뇌가 지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른다는 건 당장 내일도 평소처럼 자겠다는 의미고, 그건 곧 뇌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 나아가 미래의 삶 전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 속 쓰레기가 왜 쌓이는지,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자도 더 빨리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치매를 늦추거나 앞당기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편하게 하고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조용히 귀 기울여주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였으니까 나도 언젠가 그렇겠지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뇌 영상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뇌가 제때 청소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 뇌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을 붙잡는 동안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찌꺼기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이면 그때부터 뇌 속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신경세포 사이의 통로가 막힙니다. 정보가 지나가야 할 길이 좁아지고 끊어집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처럼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방금 들은 말이 금방 사라지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뇌의 염증도 일으킵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그 부위가 붓고 뜨거워지듯이 뇌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용히 벌어집니다. 이 염증이 주변 신경세포를 계속 자극하고 공격하면서 조금씩 세포를 죽여나갑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입니다.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창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방금 약을 먹었는지, 이런 일상적인 기억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판단과 성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정이 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전과 다른 말과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뇌 안에 쌓여온 쓰레기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즉, 노화가 원인이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뇌 청소에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뇌 청소가 멈춰버린 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억을 억지로 붙잡는 연습이 아니라 뇌 속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을 돕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자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젊을 때부터 쌓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쓰레기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이름과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뇌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바꾼 작은 습관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어디로 이 찌꺼기들을 버리는가? 몸에는 림프관이라는 하수도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뇌에는 그런 것이 없다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의학 역사 전체로 보면 아직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이 수면과 잠자는 자세의 중요성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우리가 평생 몰랐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노폐물을 치우는 림프관은 있지만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계가 풀지 못한 의문이었죠. 뇌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청소하는가? 그 해답은 2013년에서야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때 발견된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글림프계는 글리아 세포와 림프의 합성어로 뇌의 하수도에 해당하는 놀라운 청소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뇌는 림프관이 없는 대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여러분이 깊게 잠들면 뇌세포가 10에서 15% 정도 수축합니다. 평소에는 꽉 차있던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틈을 타 뇌척수액이 물결처럼 흘러들어갑니다. 이때 뇌척수액은 마치 청소기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들을 싹 쓸어 담아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입니다. 단순히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글림프계 작동을 결정합니다. 잠이 얕으면 뇌세포가 거의 수축하지 않고 뇌척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는 7시간 잤으니까 괜찮겠지. 시간이 중요한 줄 아는데. 뇌 청소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잠을 7시간 잔다고 해도 글림프계가 활성화되는 N3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면 뇌는 거의 청소되지 않은 채 아침을 맞습니다. 반대로 5시간만 자더라도 그중 깊은 잠이 충분하면 뇌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면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 뇌척수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로체스터 대학 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자는 동안 MRI로 뇌척수의 흐름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자세에 따라 뇌청소 효율이 최소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편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기억력, 집중력, 사고 능력, 그리고 치매 위험을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먼저 가장 나쁜 자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정자세, 즉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뇌척수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자세입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곳곳에 정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수년간 반복하면 뇌 속 찌꺼기는 조금씩 쌓여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른쪽은 간과 위장이 눌리고 장기 배치상 소화와 림프 순환이 떨어집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깊은 수면으로 진입이 어려워지고 결국 글림프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땐 별 문제 없었던 자세도 50대, 60대가 되면 혈류와 림프 순환이 줄어들어 수면 자세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은 자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잠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뇌가 스스로 맑아지는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무엇인지, 왜 과학적으로 가장 뛰어난지 지금부터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저 편한 방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수면 자세를 MRI로 촬영하며 뇌척수의 흐름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속 노폐물 제거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청소 효율이 평균 25%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했습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여기엔 인체 구조와 중력 방향이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아래 방향으로 흐를 때 가장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뇌의 주요 배출 경로가 중력과 일직선이 되며 찌꺼기들이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장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장기가 눌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안해야 몸이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림프순환입니다. 림프계는 온몸의 노폐물을 치우는 시스템인데 왼쪽이 순환의 주 통로입니다. 이쪽으로 눕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 영향은 곧 근림프계에도 이어집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면 뇌 청소 시스템 역시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심장과 폐의 부담이 적어지는 점입니다. 왼쪽으로 누운 자세는 호흡이 자연스럽고 가슴 압박이 덜합니다. 숨이 편해지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이 깊은 잠으로 빨리 내려갑니다. N3단계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왼쪽 수면 자세는 뇌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자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왼쪽으로 누워 자기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개 높이, 팔의 위치, 다리의 각도,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베개입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 호흡이 불편하고 너무 낮으면 척추가 틀어져 긴장이 유지됩니다. 귀와 어깨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목에서부터 척추까지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고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다음은 팔의 위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주무시는데 이 동작은 어깨 신경을 압박해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팔은 편안하게 몸통 옆에 두고 가볍게 구부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리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똑바로 펴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긴장이 생겨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볍게 구부린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디필로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 뒤에 긴 베개를 대고 자면 밤새 뒤로 넘어가지 않고 왼쪽 자세가 유지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뇌 속 쓰레기가 빠르게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정도를 넘어 기억력, 집중력, 말하기 능력까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훨씬 쉽게 회복합니다.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좋은 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도 조용히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잠들기 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드는 순간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 청소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은 잠들기 전 습관과 음식과 빛과 온도 같은 환경 요인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왼쪽 자세를 유지해도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고 뇌척수액은 충분히 순환하지 못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직전 폰을 보며 스크롤을 내리는 습관, 이것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결국 근림프계는 작동을 멈춘 것처럼 약해지고 하루치 뇌 쓰레기는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오던데.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술은 잠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잠을 만드는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N3단계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밤중에 계속 얕은 잠만 반복시키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술은 하루에 쌓인 뇌 쓰레기를
그대로 굳혀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베개를 빼고 자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베개 없이 자면 편하다 느낄 수 있지만 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척추 라인이 무너져 뇌척수에게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림프 흐름도 정체돼 뇌 청소가 어렵습니다. 베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 높이에 맞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베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보다 더 따뜻하면 몸은 열을 식히느라 계속 뒤척이고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갈 때만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온도 하나만 잘 맞춰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빛도 영향을 줍니다. 방 안에 불빛이 희미하게라도 켜져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뇌가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점을 늦춥니다. 30룩스 이하, 거의 깜깜한 상태가 최적입니다. 수면등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마르고 너무 습하면 숨이 답답해져 자연스럽게 잠이 얕아집니다. 여기에 저녁 식사 시간까지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바로 전 음식은 뇌가 청소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소화로 빼앗아갑니다. 취침 3시간 전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깊은 잠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만약 배고프다면 아보카도와 호두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 섭취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앞당겨줍니다.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 글림프계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뇌 청소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함께 맞아 들어가야 완성되는 퍼즐과 같습니다. 수면 자세, 환경, 음식, 습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여러분의 뇌는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 작은 단계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머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해 변화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길 바라며 오늘 마지막으로 뇌를 회복시키는 3단계 프로토콜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보다 강력한 뇌 청소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 고정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 이것이 뇌 청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잠든 뒤엔 누구나 뒤척이고 의도치 않게 천장을 바라보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 바디필로우를 두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평생 익숙했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몸은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고 한 달이면 왼쪽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해 요인 제거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끄기, TV 끄기, 술 멀리하기.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끊어버리고 술은 깊은 잠을 망가뜨리고 전자기기는 뇌를 흥분 상태로 붙잡아둡니다. 수면은 뇌의 세척 시간인데 이 과정이 방해되면 뇌 청소는 단 1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빼고 자는 습관, 이 또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목과 척추가 틀어지면 뇌척수의 흐름이 정체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루틴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1시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여기에 아보카도 반 개나 호두 4-5알을 더하면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몸이 깊은 잠을 준비합니다. 이 루틴은 수천 명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이며 단 3일만 실천해도 아침의 가벼움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나이와 유전과 환경을 넘어 스스로 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스스로 회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지금 병원 치료 중인 분들은 절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예방과 보조의 역할이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무호흡, 심장질환, 신장질환, 위식도 역류 중에 있는 분들은 자세 변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조정해야 합니다. 자연요법은 치료와 함께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회복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뇌를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왼쪽으로 눕는 자세, 자기 전 스마트폰 끄기, 타트 체리와 아보카도. 이 단순한 습관들이 앞으로의 10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일은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